니콜라 소식입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법률사무소는 10일 니콜라 투자자를 대신해 연방증권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발표했다. 법률사무소는 니콜라 사기 의혹에 관심 있는 투자자를 모으며 집단 소송 가능성을 내비쳤다. 앞서 미국 월가의 유명 헤지펀드 힌덴부르크 리서치는 이날 니콜라의 기술력에 문제를 제기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니콜라가 수소연료전지, 전기 배터리 중형 트럭을 만드는 업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대로 기능하는 제품을 만들 기술은 갖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힌덴부르크는 니콜라 주식을 공매도한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투자자가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투자 전략이다. 이에 니콜라 주가가 전날보다 11% 넘게 급락 마감하는 등 시장이 출렁였다. 힌덴부르크 보고서는 지난 8일 니콜라와 GM이 전략적 제휴를 맺는다고 발표한 이후 공개됐다. GM은 니콜라의 지분 11%를 취득하고 니콜라의 차량용 배터리 등을 공급하기로 했다. 자체 생산 공장이 없는 니콜라를 대신해 픽업트럭 배저도 제작할 예정이다. 전략적 제휴 소식에 니콜라 주가는 40% 넘게 폭등했다. 하지만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이날 니콜라 주가는 전거래일보다 11.3% 하락한 주당 37.57달러로 마감했다. GM도 5.57% 떨어진 주당 30.17달러를 기록했다. 밀턴 CEO는 기술 사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자신의 SNS에서 힌덴부르크로 인해 최근 1에서 2일간 수천만 주가 공매도되면서 우리 주식을 강타했다. 일방적인 허위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에 보고서를 투자자들에게 공개하겠다고 해명했다. 니콜라도 이메일 성명을 내고 니콜라는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몇몇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검증을 받았다. 우리는 성공의 길을 가고 있으며 주가 조작을 시도하는 잘못된 정보로 가득 찬 보고서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테슬라 소식입니다. 9일 리서치 업체 데이터 트랙은 이날 보고서에서 S&P 다우존스 지수위원회가 테슬라의 S&P 500 지수 편입을 제외한 것은 용감한 결정이었다면서 테슬라 주가는 고평가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터 트랙은 테슬라가 S&P 500 지수 편입에 실패한 것에 스스로도 깜짝 놀랐지만 이는 테슬라가 지나치게 고평가돼 있다는 종합적인 관점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데이터 트랙은 테슬라 시가총액이 최대 4,650억 달러에 이르기도 했지만 테슬라는 이전보다 펀더멘털이 더 취약해졌다면서 이 때문에 S&P가 테슬라를 지수 편입에서 배제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Y차트닷컴에 따른 9일 현재 테슬라의 주가 수익 배율은 무려 913배에 이른다. 앞으로 12개월 동안 테슬라가 벌어들일 매출에 비해 주가가 913배 높게 평가돼 있음을 뜻한다. 이는 S&P 500 지수 PER 평균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다. JP모건에 따르면 S&P 500 지수 편입 기업들의 PER은 21.7배 수준이다. 테슬라 주가는 4일 S&P 500 지수 편입 실패 소식이 장 마감 뒤 나온 이후 7일 노동절 연휴를 건너뛰고 8일 다시 문을 연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21.06% 폭락한 바 있다. 9일에는 전날 폭락세를 일부 만회하며 10% 넘게 뛰었지만 고평가 논란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데이터 트랙은 S&P 다우존스 지수위원회가 테슬라 주가가 지나치게 고평가돼 있을 뿐만 아니라 기반도 취약하다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추측했다.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 조립공장에 다이캐스팅 시설인 이른바 기가프레스를 구축한 데 이어 두 번째 기가프레스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렉트랙은 프리몬트 조립공장 내부에는 수용하기 어려운 크기라 공장 건물 외부에 들어선 1호 기가프레스의 옆 공간에 두 번째 기가프레스가 설치되고 있는 장면을 드론 촬영을 통해 포착했다고 9일 보도했다. 한편 이미 공장 건물 밖에 설치가 끝나 가동이 시작된 1호 기가프레스에서는 테슬라의 차세대 다이캐스팅 기술이 적용된 테슬라 모델 Y용 후방부 차체 시제품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일렉트랙은 보도했다. 종전에는 모델 Y 후방부 차체를 구성하는 강판 제작에 최대 70개의 부품이 필요했으나 기가프레스에 적용되기 시작한 일체형 다이캐스팅 기술을 이용하면 모델 Y의 뒷차체 강판을 단 한 개 부품으로 만들 수 있게 된다. 1호 기가프레스에서는 두 개의 부품으로 모델 Y 후방부 하체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일렉트랙은 전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애플이 오는 15일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는 신제품 출시 행사를 열기로 했다고 8일 발표했다. 애플워치, 아이패드 새 모델이 이날 발표된다. 그러나 통상 9월 이벤트에서 발표돼 왔던 신형 아이폰 공개는 발표 일정이 늦춰졌다. 코로나19에 따른 공급망 차질로 아이폰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애플은 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번에는 신형 아이폰 공개가 몇 주 늦춰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신 애플은 이번 행사에서 애플워치 시리즈 6, 아이패드 에어 신형을 비롯해 다른 제품들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CNBC는 또 애플이 이번에 최신형 워치 운영체제 7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애플워치 시리즈 6을 공개하면서 애플은 작년처럼 저가 보급형인 워치 시리즈 5를 동시에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애플이 올해 공개할 아이폰 신형은 모두 4종류가 될 전망이다. 기존 아이폰 디자인을 따르는 아이폰 12 2종류와 코너 부분이 좀 더 날카롭게 디자인된 새로운 디자인의 아이폰 12 프로 모델 2종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폰아레나에 따르면 스마트폰 관련 기업 기밀 정보를 알려주는 아이스 유니버스 측은 애플이 삼성의 폴더블 스크린 샘플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대로 진행된다면 계약 기간은 1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삼성은 애플에 7천만 대 규모의 올레드 패널을 판매할 것으로 예상된다. LG는 1,800만 대 수준이다. 폴더블 아이폰이 출시되면 듀얼 스크린 디자인이 적용된다고 한다. 애플은 삼성의 폴더블용 디스플레이 샘플을 요청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은 이 제품을 폴더블 아이패드로 마케팅하고 여기에는 아이패드 OS를 장착한다. 기밀정보 제공자 존 프로서 역시 얼마 전 구부릴 수 있는 폴더블 아이폰이 출시되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코닝의 폴더블 고릴라 글라스 출시에 따라 출시 시기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폴더블 스마트폰은 당초 틈새 시장을 겨냥해 출시했지만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출하량이 늘어 2019년 100만 대에서 2025년 1억 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리서치 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폴더블 스마트폰이 향후 10년 안에 프리미엄 단말기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품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25년까지 애플을 포함한 모든 주요 제조사가 폴더블 스마트폰 라인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아마존이 온라인 주문품만 취급하는 다크스토어를 미국 뉴욕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8일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아마존은 최근 미국 뉴욕 시내 브루클린에 있는 자사 계열의 식료품 전문 체인 홀푸드 매장을 다크스토어 전용 매장으로 오픈했다. 이 매장은 일반 고객은 받지 않고 오로지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만을 보관하고 배송하는 시설이란 점에서 종래의 오프라인 마트와 개념이 다르다. 마이크로 풀필먼트 서비스의 일종인 다크스토어는 온라인으로 주문한 제품을 주문 뒤 몇 시간 안에 주문품을 배송해준다. 특히 다크스토어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주문이 폭증함에 따라 교회가 아닌 소비자와 인접한 도심에 온라인 주문 고객을 위한 매장을 구축해 상품 보관에서 출하와 배송에 이르는 업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9일 CNN 비즈니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아마존은 오는 16일 3만 3천 명의 사원을 뽑는 채용 박람회를 개최한다. 아마존은 이날 채용 행사인 커리어 데이를 개최하며 아마존 채용 담당자 1,000명이 진로지도 세션 2만 개를 무료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마존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실직 상태에 놓이게 되며 일자리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채용 박람회는 경험과 전문성 여부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구직자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CNN 비즈니스는 올해 아마존의 주가는 지난해에 비해 77%포인트 상승했다고 전했다. 아마존은 그동안에도 휴일과 연휴에 간헐적으로 수만 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하곤 했다. 팬데믹으로 인한 오프라인 시장의 붕괴 속에 온라인 시장은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다. 경제 봉쇄 조치가 일부 해제된 뒤에도 오프라인에 비해 온라인으로 향하는 이들이 늘었다. 아마존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직원 17만 5천 명을 고용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미국 전역에서 직원 3,500명을 추가 고용한다는 발표를 내놓기도 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1월 12일 차세대 콘솔 엑스박스 시리즈 X와 엑스박스 시리즈 S를 글로벌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게이머들의 차세대 게임 경험을 위해 신규 콘솔 기기와 엑스박스 게임 패스 얼티밋 24개월 이용권을 저렴한 월 이용료에 구매할 수 있는 엑스박스 올 액세스 프로그램을 올 연말 한국을 포함 12개국에서 확대 게시한다. 엑스박스 게임 패스 얼티밋은 마이크로소프트 대표 구독형 게임 서비스로 콘솔, PC 및 안드로이드용 모바일 장치를 위한 다양한 고품질 게임 라이브러리를 제공한다. 엑스박스 역대 가장 빠르고 강력한 성능의 엑스박스 시리즈 X와 엑스박스 역대 가장 작은 사이즈에서 차세대 스피드와 성능을 제공하는 엑스박스 시리즈 S는 11월 10일 공식 출시되며 9월 22일부터 사전 예약 가능하다. 엑스박스 올 액세스 프로그램을 통해 게이머들은 엑스박스 시리즈 X 또는 엑스박스 시리즈 S 중 자신의 필요에 맞는 엑스박스 콘솔과 함께 엑스박스 게임 패스 얼티밋 24개월 회원권을 구매할 수 있다. 국내 엑스박스 올 액세스 프로그램은 SKT와 파트너십을 맺어 제공되며 월 이용료 및 출시 일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또한 유명 게임 개발사 일렉트로닉 아츠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통해 엑스박스 게임 패스 얼티밋 및 엑스박스 게임 패스 PC용 소지자들이 EA 대표 타이틀들을 이용 가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 연말 홀리데이 시즌부터 엑스박스 게임 패스 얼티밋이 엑스박스 게임 패스 PC용 멤버십에 EA 구독형 게임 서비스 EA 플레이 멤버십이 추가되어 소지자들은 추가 비용 없이 우수한 EA 타이틀을 즐길 수 있다.